여러분, 오늘도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자극적인 정보들 사이에서 내 직업은 그래도 전문직인데 괜찮겠지 라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대로 등줄기에 식은땀을 좀 흘리게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 현재 세계경제포럼 WEF 최신 보고서는 향후 2년 내에 전 세계 화이트칼라 업무의 무려 40%가 AI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배운 전문성의 유통기한이 통째로 삭제되고 있다는 뜻이죠. 골드만삭스조차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의 첫 번째 재물은 누군가의 월급 명세서가 될 것이라고 차갑게 진단했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위험한 직군 5개와 의외로 튼튼한 직군들, 그리고 어떻게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주 직설적으로 털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팩트 폭격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건 역설적이게도 주니어 개발자들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문과생도 코딩 배워라가 인생 역전의 주문이었죠. 이제 그 주문은 저주가 됐습니다. 기터브 코파일럿과 최신 거대 언어 모델들이 웬만한 신입 개발자보다 코드를 더 빠르고 깔끔하게 짭니다. 심지어 화도 안 내고 잠도 안 잡니다. 단순히 남이 시킨 설계를 코드로 옮기기만 하는 개발자는 이제 코딩하는 노예에서 AI가 뱉은 코드나 검수하는 단순 작업자로 전락했습니다. 연봉 1억의 꿈은 이제 AI에게 프롬프트 잘 던지는 시니어들의 전유물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상담원과 콜센터입니다. 이건 이미 진행 중인 학살입니다. 2026년의 AI 상담원은 인간의 안녕하세요. 목소리와 감정 기복까지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진상 고객의 욕설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24시간 365일 풀가동되며 퇴직금이나 4대 보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단일도 없는 완벽한 직원입니다. 가트너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말까지 전 세계 기업 상담 업무의 80%가 생성형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카피라이터와 마케팅 교쟁이들입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홍보 문구는 이제 AI에게 디지털 껌 수준입니다. 수백만 개의 성공 사례를 학습한 AI는 클릭률이 가장 높은 단어 조합을 1초에 10,000개씩 뽑아냅니다. 뻔한 템플릿에 의존해 글을 써왔던 분들은 이제 AI가 배설하는 거대한 데이터 슬롭의 파도에 휩쓸려 나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독창성이 없는 글쓰기는 이제 가치가 영원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법률보조원과 서류 전문 변호사입니다. 예전엔 수만 장의 판례를 뒤지고 서류를 검토하는데 수십 명의 인력이 필요했죠. 지금은 AI가 이 작업을 단 몇 초 만에 끝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법률 시장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건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돕기 위해 존재하던 방대한 중간관리 직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법 지식 자체를 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무 및 회계 보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AI는 그 숫자를 맞추는데 인간보다 수만 배 뛰어납니다. 단순 장부 정리나 세금 계산은 이제 스마트폰 앱 하나로 끝나는 시대입니다. 패턴을 찾아내고 오차를 잡아내는 일은 이제 기계의 영역이지 인간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직도 엑셀 시트와 씨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의 자리는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AI가 발버둥 쳐도 절대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숙련된 기술직인 블루칼라입니다. 인공지능이 시를 쓰고 코딩을 해도 터진 변기를 고치거나 복잡하게 꼬인 전선을 새로 깔지는 못합니다. 집집마다 다른 배관 구조와 현장의 돌발 상황들. 이건 하드웨어 로봇 기술이 인간의 정교함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MIT 테크 리뷰는 물리적 공간의 불규칙성을 해결하는 손기술이 2026년 최고의 생존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몸으로 때우는 일이 가장 귀해진 겁니다. 두 번째는 고위험 결정권자와 책임자입니다. 수술실의 집도이나 대형 사건의 선임 변호사를 생각해보세요. AI가 보조는 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려야 합니다. 왜냐고요? 책임질 등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I는 감옥에 갈 수 없고 소송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 한 책임감이라는 사치제는 인간의 몫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의 연봉은 이제 노동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는 책임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고도의 정서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정신상담 치료사나 특수교육교사 혹은 VIP를 전담하는 컨시어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간은 기계에게 위로받는 것보다 나보다 뛰어난 인간에게 인정받고 공감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공감은 이제 가장 비싼 사치제가 됐고 진심을 파는 직업은 AI 시대에 오히려 가치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주는 정답보다 인간이 주는 따뜻한 오답이 더 비싸지는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인프라 엔지니어와 전력망 전문가입니다. 제가 에피소드 1에서 말씀드렸죠? 전기는 복사가 안 된다고요? AI를 돌리기 위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기를 공급하는 하드웨어 전문가들은 지금 몸값이 성층권을 뚫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AI가 짜도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물리적인 판을 까는 건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손에 기름때를 묻히거나 전선을 만지는 사람들이 AI 시대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럼 중간에 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직업의 이름은 그대로인데 하는 일이 완전히 바뀌는 변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가는 이제 도면을 한 땀 한 땀 그리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AI에게 수천 개의 시안을 뽑게 하고 그 중에서 도시의 맥락과 인간의 심리에 가장 잘 맞는 하나를 골라내는 디렉터가 되어야 합니다. 직접 그리는 손이 아니라 골라내는 눈이 돈이 됩니다. 마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구 하나하나 고치는 노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데이터의 흐름을 읽고 어떤 AI 도구를 어디에 배치할지 설계하는 성장 전략가로 변신해야 하죠.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인재는 기술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든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수정할 수 있는 편집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산자가 아니라 편집자가 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기술이 엔진이라면 여러분은 조종석에 앉은 조종사여야 합니다. 19세기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차꾼들은 말들의 일자리를 걱정하며 울었지만 영리한 마차꾼들은 핸들을 잡고 택시 운전사가 되어 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난 AI는 여러분의 자리를 뺏으러 온 강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초음속 제트기를 태워주러 온 겁니다. 물론 조종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제트기에 엄청난 속도에 질식해버리겠지만요. 여러분의 자리는 여전히 성실한 반복 노동으로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AI를 부리는 통찰력으로 채워져 있나요? 시장의 흐름은 명확합니다. 손가락을 쓰는 자는 죽고 머리를 쓰는 자가 남습니다. 당신의 밥그릇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AI보다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AI를 가장 잘 부리는 나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Wow.